85세. 이 숫자가 주는 울림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이제는 조심해야지 라고 말할 때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일 뿐인데 뭐가 무섭냐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85세는 우리 몸과 뇌가 급격히 변하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노인들 중 상당수가 85세에 문턱을 넘지 못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이유 중 많은 부분이 예방 가능한 원인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노인의학을 30년간 연구하고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85세를 무너뜨리는 위험 요소와 반대로 이를 건강하게 돌파하는 비밀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오늘 그 모든 것을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얼마 전 응급실로 들어온 82세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들은 갑작스러운 쓰러짐에 크게 놀랐지만 사실 그분은 지난 몇 달 동안 85세의 벽을 넘지 못하는 전형적인 패턴을 보이고 계셨습니다. 혈압약은 꾸준히 드셨지만 여전히 짜게 드시고 술과 담배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작은 이상이 쌓여 결국 큰 사고로 이어진 것이죠.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나 부모님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83세입니다. 그러나 건강 수명은 73세에 불과합니다. 평균 10년은 아픈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바로 85세 전후가 삶의 질이 급격히 갈라지는 시기입니다. 치매 발병률, 심장질환 사망률 모두 이 시점에서 크게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이 벽을 넘어 건강하게 90세, 100세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바로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85세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이 시기를 새로운 황금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심한다면 작은 습관 하나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꼭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삶을 바꾸는 실행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부모님의 건강을 지키고 더 많은 어르신들께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저는 의사로서의 경험과 최신 의학 연구를 토대로 50대부터 80대까지 반드시 알아야 할 건강 비밀들을 계속 전해드릴 것입니다. 이 귀중한 지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꼭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세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많은 분들이 85세를 넘지 못하는가? 그리고 어떤 4가지 위험 요소가 생명을 위협하는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4가지 위협. 이것이 바로 수많은 어르신들이 85세를 넘지 못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중 하나에 이미 노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위협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만성질환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공통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고혈압 약을 먹으면서도 여전히 짜게 드시고, 당뇨약을 복용하면서도 단 음식을 즐기며, 심장약을 먹으면서도 담배를 놓지 않는 분들입니다. 약만 먹으면 괜찮을 것이라는 착각이 결국은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77세 김영철 어르신의 경우 15년 넘게 혈압약을 복용했지만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혈압이 위험 수치까지 치솟으며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길을 걷고 계십니다. 미국 심장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주요 사망 원인 중 상당 부분이 심혈관 질환이며 그중 다수가 예방 가능한 죽음이었습니다. 즉, 습관을 바꾸면 막을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인의 절반 이상이 고혈압 환자이고 당뇨 환자 역시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그중 제대로 관리하는 분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약을 먹으면서도 잘못된 습관을 반복하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위험 요소입니다. 두 번째 위협은 움직이지 않는 생활, 즉 신체 활동의 부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운동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빠르게 줄어들고 특히 60세 이후부터는 근감소증이 급격히 진행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균형이 무너져 쉽게 넘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져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또 혈당 조절이 어려워 당뇨가 악화되고 심폐 기능도 떨어져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게 됩니다. 실제로 74세 최순덕 어머님은 코로나 이후 집 밖에 나가지 않고 하루 종일 TV 앞에만 앉아 계셨습니다. 결국 화장실에서 넘어져 고관절 골절을 당했고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관절 골절 환자의 1년 내 사망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단순한 낙상이 결국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위협은 사회적 고립입니다. 배우자나 친구를 잃고 혼자 지내며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 생활이 뇌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79세 이영애 어머님은 남편을 잃고 난 뒤 몇 달간 거의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져 자식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치매 발병률이 높고 외로움 자체가 흡연이나 비만만큼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대화는 뇌를 자극하는 가장 강력한 운동입니다. 말하고 듣고 생각하고 반응하는 과정에서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되는데 혼자만 지내면 이 과정이 사라지며 뇌 기능이 빠르게 쇠퇴합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위협은 영양 불균형입니다. 배우자를 잃거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경우 식사를 대충 때우기 쉽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81세 박만수 어르신은 매일 라면과 김밥으로 끼니를 해결하셨습니다. 3개월 만에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에 빠져 걷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단백질 부족은 근육을 빠르게 줄어들게 하고 비타민 D 부족은 뼈를 약하게 만들며 비타민 B12 부족은 인지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문제는 이러한 부족이 동시에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몸 전체가 약해지고 결국 생명을 위협하게 됩니다. 호주와 한국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 모두 노인의 단백질 부족, 비타민 D 부족이 심각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라는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양이 아니라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올바른 영양 섭취만으로도 건강을 지키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위협, 만성질환 관리 소홀, 움직이지 않는 생활, 사회적 고립, 영양 불균형, 이 바로 85세의 벽을 무너뜨리는 주범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험을 이겨내고 90세,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공통된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부터
그 5가지 건강의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5가지 비밀, 이것이 바로 90세,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가는 분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된 습관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비밀들이 결코 거창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구나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생활 방식이지만 꾸준히 지키는 분들만이 긴 세월을 활기차게 살아갑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햇볕을 쬐며 매일 걷는 습관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94세 김봉순 어머님은 지금도 아침마다 한강 공원을 걷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비가 오면 실내 복도에서, 눈이 오면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며 절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병원에서 검사한 신체 나이는 실제보다 훨씬 젊게 나왔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장수마을 연구에서도 100세 이상 장수인의 대부분이 매일 일정 시간 햇볕을 쬐며 걷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햇볕은 비타민 D를 합성해 뼈를 튼튼하게 하고 세로토닌을 분비해 기분을 좋게 하며 멜라토닌 분비를 조절해 깊은 잠을 돕습니다. 걷기는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근육과 뼈를 유지하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적게 먹되 단백질은 반드시 챙기는 식사입니다. 92세 박정우 어르신은 3끼를 규칙적으로 드시되 양은 줄였지만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꼭 포함시키셨습니다. 아침에는 달걀과 우유, 점심에는 생선과 두부, 저녁에는 닭가슴살과 콩나물 무침을 드셨습니다. 그 결과 근육량과 골밀도가 또래 평균보다 훨씬 높게 유지되었고 혈관 건강도 매우 양호했습니다. 캐나다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후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량을 더 잘 유지하며 건강 상태도 훨씬 좋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이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양의 균형이 핵심입니다. 몸무게 1kg당 하루 1.2 tilde 1. 5개의 단백질이 필요하며 달걀, 두부, 생선만으로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밀은 하루 여러 명과 대화하는 습관입니다. 부산의 89세 신영자 어머님은 아침에는 시장에서 상인들과 이야기하고 오후에는 경로당 친구들과 어울리며 저녁에는 자녀와 통화하십니다. 그 결과 기억력이 또래보다 훨씬 좋고 머리도 맑으십니다. 스위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75세 이상 노인 중 대화를 활발히 나누는 그룹은 치매 발병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대화는 뇌를 가장 강하게 자극하는 운동입니다. 말하려면 생각해야 하고 듣기 위해 집중해야 하며 대답하기 위해 판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뇌의 여러 부위가 동시에 활성화되며 뇌 건강을 지켜줍니다. 네 번째 비밀은 정기검진과 예방의학입니다. 제주도의 88세 오창수 어르신은 매년 건강검진을 절대 빠뜨리지 않고 작은 이상이 생기면 곧바로 병원을 찾습니다. 덕분에 여러 차례의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큰 병으로 발전하기 전에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장기 추적 연구에서도 정기검진을 꾸준히 받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약을 임의로 끊지 않고 의사와 꾸준히 상의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연구 결과 약을 마음대로 끊은 노인은 응급실 입원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병 자체가 약의 부작용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비밀은 깊은 잠과 마음의 평안입니다. 광주의 91세 한순덕 어머님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주무시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십니다.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절대 다음 날로 넘기지 않고 감사한 일을 떠올리며 잠자리에 드십니다. 그 결과 스트레스 수치가 낮고 염증 수치도 젊은 사람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덴마크 대학 연구에서도 충분한 수면을 취한 노인의 치매 발병률이 부족한 노인보다 낮고 심장병 위험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면은 뇌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특히 깊은 잠을 잘 때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은 근육과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마지막 보너스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미국 스탠포드 뇌과학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매일 밤 감사의 마음을 떠올린 노인은 뇌 건강이 훨씬 좋고 치매 발병률도 낮았습니다. 마음의 태도가 실제로 뇌세포를 지키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건강의 비밀을 살펴봤습니다. 이 비밀들은 어렵거나 비싼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햇볕을 조금 더 쬐고 단백질을 한 숟가락 더 챙기며 이웃과 대화를 나누고 검진 일정을 확인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 감사한 마음을 떠올리면 됩니다. 작은 실천이 쌓여 85세의 벽을 넘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실제 사례와 수많은 연구 데이터를 통해 이 비밀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인생을 바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이야기와 수치, 이것이 바로 여러분께 신뢰를 주는 증거입니다. 단순히 원칙만 이야기한다면 좋은 말이겠지 하고 흘려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살아있는 사례와 과학적 데이터가 함께할 때 그 메시지는 마음속 깊이 다가옵니다. 먼저 울산에 사시는 76세 김명자 어머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전 응급실에 실려 오셨을 때만 해도 상태가 매우 위중했습니다. 혈압은 위험 수준까지 치솟아 있었고 당뇨 수치도 높았으며 체중도 많이 빠져 기력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은 앞으로의 시간이 염려된다고 말할 정도였지요. 그러나 아드님이 포기하지 않고 제가 말씀드린 5가지 비밀을 철저히 실천하게 도왔습니다. 처음 2달은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지만 3달째부터 어머님은 스스로 복도를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달이 지나자 체중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혈압과 당뇨 수치도 안정되었으며 표정은 활기찬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이런 극적인 회복은 보기 드문 일이라며 놀라워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제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보고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사망 원인 중 약 40%가 생활 습관의 변화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환에서 비롯됩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은 수십 년간 2만 명 이상의 노인을 추적 조사했는데 매일 30분 이상 걷는 습관을 가진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평균 기대 수명이 7년 더 길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에서는 고혈압 약을 꾸준히 복용한 노인의 뇌졸중 발생률이 약을 중단한 노인보다 60% 이상 낮게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연구는 일본 오키나와 장수촌 조사입니다. 이 지역 100세 이상 어르신들의 식사 패턴을 분석한 결과 하루 전체 칼로리는 적었지만 단백질과 신선한 채소 섭취가 풍부했습니다. 그들은 소식 샤오시 하면서도 균형 잡힌 영양을 챙겼고 매일 햇볕을 쬐며 걷는 습관을 꾸준히 지켰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의 치매 발병률이 일본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낮았다는 사실입니다. 현장에서 느낀 또 하나의 강렬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79세 이영애 어머님은 남편을 잃고 난 뒤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지내셨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흐려지고 자식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검사 결과 치매 초기 단계로 진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사람들과 대화하고 새로운 활동을 접하면서 뇌가 자극을 받자 기억력 저하가 크게 늦춰졌습니다. 이처럼 뇌는 나이가 들어도 훈련과 자극에 따라 반응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사례는 대구의 81세 박만수 어르신입니다. 부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식사를 해결해야 했던 그는 매일 라면과 김밥만 드셨습니다. 단 3개월 만에 영양실조에 빠져 걷기도 힘들고 어지럼증에 시달리게 되었지요. 병원 검사 결과 혈중 단백질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가족의 도움으로 단백질과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하는 식단으로 바꾼 후 2달 만에 기력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영양 불균형이 얼마나 빠르게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의학적 근거도 분명합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그룹은 충분히 섭취한 그룹보다 낙상과 골절 발생률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또 스위스 제네바 대학 연구에서는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노인의 사망률이 활발히 교류하는 노인보다 30%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외로움과 고립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실제 생존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단순히 운이 좋다, 체질이 좋다라는 말로 장수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장수하신 분들에게는 반드시 공통된 습관과 선택이 있었고 그 습관이 몸과 뇌를 지켜주었습니다. 반대로 같은 나이라도 준비하지 못한 분들은 작은 습관의 차이가 생과 사를 가르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데이터를 통해 확인했으니 이제는 그것을 삶의 지혜로 바꾸어야 합니다. 곧 이어서 말씀드릴 부분은 이 모든 사례와 연구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그리고 나이를 막론하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지혜는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삶의 교훈. 이것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사례와 연구 결과들은 결국 한 가지 진실을 말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준비와 선택이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 늦어도 괜찮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80인데 무슨 운동이야, 무슨 새로운 습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연구는 반대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 연구팀은 80세 이후 운동을 시작한 노인도 몇 달 만에 근육량이 증가하고 면역력이 강화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조사에 따르면 85세에 금연한 노인도 폐 기능이 개선되고 호흡 곤란이 줄었습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늦었다라는 생각 자체가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둘째, 작은 습관이 큰 결과를 만든다는 교훈입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고 햇볕을 조금 더 쬐는 것, 달걀 하나를 더 챙겨 먹는 것, 저녁에 자녀와 몇 마디 더 대화하는 것. 이런 작은 행동이 쌓여서 건강과 수명을 바꿉니다. 실제로 오키나와 장수마을 노인들은 매일 소박한 산책, 소박한 식사, 소박한 대화로 100세를 넘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비법을 가진 게 아니라 작은 습관을 꾸준히 이어왔다는 점이 공통적입니다. 셋째, 고립은 병보다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질환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고립, 외로움은 그 어떤 질병 못지않게 치명적입니다.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흡연이나 비만과 맞먹는 위험 요소로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뇌는 대화와 교류를 통해 살아 움직입니다. 따라서 혼자 지내는 분일수록 의도적으로 대화의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복지관, 경로당, 종교 모임, 심지어 동네 슈퍼마켓에서의 짧은 인사조차 뇌를 자극하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넷째, 예방이 치료보다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정기 검진을 게을리하지 않고 작은 증상도 놓치지 않는 태도가 장수의 핵심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매년 건강검진을 빠짐없이 받다가 혈액 수치에서 작은 이상을 발견했고, 덕분에 초기 단계에서 암을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검진을 미뤘더라면 결과는 전혀 달랐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조기 발견이 생명을 살린다라는 진실입니다. 다섯째, 마음의 평안이 몸을 살린다는 교훈입니다. 분노와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만성염증을 유발해 각종 질병의 위험을 높입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마음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춥니다. 실제로 스탠포드 뇌과학 연구팀은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노인들의 뇌 MRI를 분석했을 때 뇌의 특정 영역이 건강하게 유지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결국 마음가짐이 단순한 정신 문제가 아니라 신체 건강과 직결된다는 뜻입니다. 이 5가지 교훈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햇볕을 쬐며 가볍게 걸으세요. 점심에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꼭 포함하세요. 오후에는 이웃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누세요.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을 떠올리며 잠자리에 드세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꼭 정기 검진을 받으세요. 이 작은 5걸음이 85세의 벽을 허물고 90세, 100세로 향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해야 할 것에 대한 지혜였다면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85세를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실행 전략, 바로 인생 후반을 다시 디자인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건강법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전체를 새롭게 열어주는 길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함께한 여정의 결론입니다. 많은 분들이 85세를 마치 끝처럼 여기지만 사실 이 나이는 새로운 문을 열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위협과 5가지 비밀, 그리고 삶의 교훈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현실에서 이미 수많은 어르신들의 인생을 바꿔놓은 검증된 진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께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실행법을 제안드립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햇볕을 온몸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것입니다. 이 짧은 아수분이 하루 전체의 리듬을 바꿉니다. 점심에는 반드시 단백질이 포함된 음식을 챙기고 식사 후에는 가볍게 걸으십시오. 이때 만나는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뇌를 깨우고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비밀입니다. 저녁에는 가족이나 이웃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혼자 사시는 분이라면 전화를 걸어 안부라도 묻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을 떠올리며 마음을 가볍게 내려놓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5단계 실행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벽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첫날부터 모든 걸 다 지키려 하다 보면 금방 지쳐 포기하게 됩니다. 대신 오늘은 햇볕을 조금 더 쬐고, 내일은 달걀을 하나 더 먹고, 모레는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식으로 차근차근 늘려가십시오.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어느 순간 여러분은 85세의 벽을 넘어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녀분들은 매일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고 한 달에 한 번은 병원에 함께 가십시오. 주말에는 부모님과 산책을 나가고 냉장고 속 음식을 확인하며 영양 상태를 점검해 드리십시오. 손자 손녀들도 할머니 할아버지와 자주 영상 통화를 하며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 드리면 좋습니다. 이런 사소한 관심이 어르신들의 뇌를 자극하고 외로움을 막는 최고의 방법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85세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는 3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장벽이 아니라 가능성의 문입니다. 80세 등산을 시작해 90세까지 산을 오른 분, 85세 컴퓨터를 배워 손자와 영상통화를 즐기는 분, 75세에 혼자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취미를 찾은 분. 이분들은 나이를 핑계 삼지 않고 작은 한 걸음을 내디딘 용기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이 힘들면 내일 다시 시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어진 작은 발걸음이 결국 90세, 100세를 향한 건강한 황금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은 이미 첫걸음을 내디드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식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할 때 성공할 확률은 훨씬 더 높아집니다. 부모님과 이 영상을 공유하시고 형제 자매들과도 함께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의사로서 또 인생의 길잡이로서 여러분께 더 많은 건강과 행복의 비밀을 전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의 생명을 지키고 새로운 시작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85세의 벽을 넘어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인생을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노인의학 전문의 김명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요일 오후 응급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들것 위에는 70대 후반의 한 할아버지가 실려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거칠고 심전도 화면에는 경고음이 연이어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45년 동안 심장 전문의로 수많은 환자를 만났지만 매번 이런 장면은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옆에서 울먹이며 선생님, 저희 할아버지는 평생 몸에 좋다는 것만 챙겨 드셨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라고 묻는 가족의 목소리는 더욱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심장 혈관 세 곳이 80% 이상 막혀 있었고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당은 정상의 2~3배였습니다. 문제는 담배도 피우지 않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았던 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분의 습관은 단 하나, 매일같이 힘이 난다는 말을 믿고 고기를 드신 것이었습니다. 이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좋다고 믿고 먹는 것들이 오히려 가장 큰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사실 이 장면은 결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와 같은 의사들이 매일같이 이런 환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한국인 10명 중 9명은 매일 특정한 형태의 고기를 먹습니다. 문제는 이 고기들이 해마다 12만 명을 응급실로 데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숫자는 냉정합니다. 하지만 숫자 뒤에는 분명한 이유와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의사이기 전에 아버지이자 할아버지입니다.
제 환자분들이 제 가족과 같은 연세의 분들이기에 그분들이 쓰러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찢어집니다. 특히나 저는 건강에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죠? 라는 질문 앞에서는 저조차도 쉽게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을 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가슴 두근거림이나 숨 참을 증상을 무심히 넘깁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혈관이 점점 막혀가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작은 경고를 무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이야기는 단순히 의학적인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생과 사회 현장에서 얻은 교훈입니다. 첫 번째 충격, 바로 응급실로 실려온 그 할아버지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분은 늘 손주들과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빠지지 않았던 것은 기름이 자르르 흐르는 고기와 함께하는 술잔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들이 그분의 혈관을 조금씩 막아왔던 것입니다. 기름기 많은 고기와 술의 조합은 간을 무너뜨리고 처리되지 못한 지방은 혈관을 기름때처럼 막아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단순히 삼겹살은 나쁘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삼겹살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화이자 추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합니다. 추억을 지켜주는 음식이 결국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을 때 혹시 매일같이 꺼내 먹는 그 고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손주들과 함께 웃으며 먹는 그 한 점 고기가 과연 건강에도 웃음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게 여러분의 혈관을 조여오는 독이 되고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4가지 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자주 드시는 바로 그 고기들, 평생 몸에 좋다고 믿었던 음식들이 사실은 독이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게 되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꾼다면 여러분의 삶은 최소 10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45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이 잘못된 식습관을 바꾼 후 건강을 되찾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그것이 저의 확신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의 길을 보여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작은 언제나 충격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잊지 않고, 그래야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놓인 식탁 위 고기 한 점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그 선택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믿고 있는 고기는 힘을 준다는 말. 과연 진실일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삼겹살은 기름져서 안 좋지만 목살은 괜찮다고, 오리고기는 보양식이라고, 양념된 갈비나 불고기는 달콤하니 덜 해롭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진료실에서 마주한 수많은 환자들은 이 믿음이 얼마나 큰 착각인지 몸으로 증명했습니다. 한 번은 60대 후반의 아주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삼겹살은 기름져서 안 먹고요. 대신 목살만 먹어요. 목살은 건강한 줄 알았거든요. 그녀의 말투는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혈액검사 결과를 본 순간 저도 놀랐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정상의 2배, 중성지방은 3배 이상, 혈관 나이는 실제보다 15살이나 늙어 있었습니다. 목살은 부드럽고 담백해 보이지만 사실 100경우당 20다속의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삼겹살과 불과 5지 차이밖에 없죠. 게다가 이 지방은 혈관에 잘 달라붙는 포화지방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철마다
오리백숙으로 몸보신을 하시던 70대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술도 담배도 멀리했지만 늘 오리는 건강식이라는 말을 믿고 일주일에 2번씩 오리고기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간 수치는 정상의 3배, 요산 수치도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신장 기능은 60%까지 떨어져 있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리고기에는 퓨린이라는 물질이 많아 요산을 높이고 결국 통풍과 신장 질환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몸보신한다고 먹은 것이 오히려 몸을 무너뜨린 셈입니다. 더 큰 착각은 양념된 고기입니다. 기름진 고기는 피하고 대신 불고기나 양념 갈비만 먹는다는 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설탕, 물엿, 나트륨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갈비 1인분에는 설탕 3큰술, 콜라 1캔과 맞먹는 양이 들어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이 왜 계속 늘어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게다가 양념이 불에 탈 때 나오는 연기 속에는 암을 일으키는 물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들여다보면 우리가 덜 나쁘다고 믿는 고기들이 사실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계심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삼겹살은 기름져서 경계하지만 목살은 괜찮다고 자주 먹습니다. 오리는 보양식이라 믿고 안심합니다. 불고기는 부드럽고 달콤해서 손주들과 나누어 먹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방심이 혈관을 막고 신장을 망가뜨리고 혈당을 폭발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맛으로만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지방의 종류, 단백질이 변하면서 생기는 독성 물질, 양념 속 설탕과 나트륨의 함정까지 보아야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TV에서, 광고에서, 주변 사람들의 말에서 좋다는 말만 듣고 그대로 따라 하다가 결국 병원 문턱을 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나요? 내 친구는 매일 술 마시고 고기 먹어도 멀쩡한데 왜 나는 문제일까? 하지만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무엇보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방어력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간과 신장이 어느 정도 버텨주지만 60대 이후에는 같은 양을 먹어도 몸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나는 괜찮다라는 자신감은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기는 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된 고기는 독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경계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4가지 고기를 반드시 멀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삼겹살, 목살, 오리고기, 양념된 고기들. 여러분의 식탁에 자주 오르는 바로 그 음식들이 여러분의 수명을 10년 앞당기고 있다는 사실을 더 늦기 전에 알려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의사로서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들의 눈물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선생님, 몰랐어요. 저는 몸에 좋다고 믿었는데 라는 후회 어린 말은 너무 늦은 시점에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제 알았으니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제가 드리는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깨뜨리려면 감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분명한 숫자와 과학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기억은 감정보다 숫자와 사실에 더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표와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콜레스테롤입니다. 정상 수치는 200 이하입니다. 그러나 매일 삼겹살을 먹는 분들의 경우 280, 320, 심지어 350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에 기름때처럼 달라붙어 혈관을 점점 좁게 만듭니다. 혈액이 흐를 공간이 줄어들면 결국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부르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70% 이상 막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혈당입니다. 정상 공복 혈당은 100 이하입니다. 하지만 양념된 불고기를 즐기던 할머니의 경우 220이 나왔습니다. 단순히 숫자가 2배라는 사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렇게 높은 혈당이 지속되면 혈관이 서서히 썩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결국 뇌졸중, 실명,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 투석을 받는 환자가 매년 8만 명을 넘습니다. 그 시작점은 달콤한 양념된 고기 한 접시일 수 있습니다. 간 수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정상 수치는 40 이하인데 오리고기를 보양식으로 삼은 분의 간 수치는 120이었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이지만 기름과 퓨린이 몰려오면 처리 능력이 떨어집니다. 지방간이 생기고 염증이 쌓여 강형변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혈압 역시 중요합니다. 정상 혈압은 120, 80 정도입니다. 하지만 기름진 고기와 술을 즐기던 어르신들의 경우 180, 200까지 오르기도 합니다. 혈압이 160을 넘으면 뇌출혈 위험이 2배 이상 올라갑니다. 한번 터진 혈관은 다시 붙일 수 없습니다. 결국 평생 반신불수가 되거나 심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피 좀 끓는다 하고 넘기는 순간 뇌 속에서는 이미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수치는 단순한 의학적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먹는 음식이 몸 안에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삼겹살의 지방은 술과 만나 간을 무너뜨리고 목살의 포화지방은 혈관을 돌덩이처럼 굳게 만듭니다. 오리고기의 퓨린은 신장을 공격하고 양념된 고기의 설탕은 혈당을 불길처럼 치솟게 합니다. 숫자는 감정을 속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지표는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삼겹살을 끊고 닭가슴살로 바꾸자 한 달 만에 콜레스테롤이 50 가까이 떨어진 분이 있습니다. 목살 대신 생선을 드시면서 혈압약을 줄인 분도 있습니다. 오리고기를 멈추고 나서 신장 기능이 회복된 사례도 있습니다. 양념 대신 소금 구이로 바꾸자 혈당이 정상에 가까워진 분들도 계십니다. 의학은 우리 몸이 얼마나 정직한지를 보여줍니다. 잘못 먹으면 망가지지만 올바르게 먹으면 회복합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혈액 검사 결과에 콜레스테롤 320, 혈당 220, 간 수치 120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무섭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실천한다면 그 숫자는 분명히 바뀔 수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숫자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가장 마음 아픈 순간은 언제나 환자분들의 이야기 속에서 찾아옵니다. 수치와 지표가 아무리 명확해도 결국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사람의 경험과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만난 몇몇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사례가 아니라 어쩌면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76세 박재훈 어르신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는 담배도 술도 멀리하며 그저 고기가 힘을 준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매일 아침 삼겹살을 굽고 점심에는 목살을 볶고 저녁에는 불고기를 드셨습니다.
손주들에게도 고기를 먹어야 건강하다며 권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응급실에 실려왔고 혈관 3곳이 막혀 심장이 멈춰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의 가족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버지는 평생 좋은 것만 드셨는데 왜 이런 일이... 그 순간 저는 의사로서의 무력감을 깊이 느꼈습니다. 부산의 김만수 어르신은 삼겹살과 소주를 평생 친구처럼 곁에 두셨습니다. 주말마다 친구들과 삼겹살집에 모여 소주잔을 기울이는 것이 인생의 낙이었습니다. 40년 넘게 이어진 이 모임은 그의 삶을 지탱해준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간 수치는 정상의 5배, 콜레스테롤은 350, 혈압은 180을 넘나들었습니다. 그에게 삼겹살은 기쁨이었지만 동시에 독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삼겹살 구울 때 떨어지는 그 기름, 그것이 지금 혈관 속에서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제야 그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전의 이순자 할머니는 더욱 안타까운 경우였습니다. 그녀는 늘 건강을 챙기는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을 하고 술과 담배도 멀리했습니다. 대신 그녀가 선택한 즐거움은 일주일에 3번 먹는 목살이었습니다. 삼겹살은 기름져서 안 좋으니까 목살은 괜찮다고 굳게 믿으셨죠. 그러나 그녀의 콜레스테롤은 380, 중성지방은 400, 혈관 나이는 실제보다 15살이나 늙어 있었습니다. 얼굴과 발이 자꾸 붓는 이유도 목살 속 나트륨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좋은 것만 먹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독이었다니. 광주의 박영철 어르신은 여름마다 오리백숙으로 몸보신을 하셨습니다. 오리는 영양이 풍부하고 힘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간 수치는 3배, 요산은 2배로 치솟아 있었습니다. 신장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하려고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 질문은 단순한 의학적 답변이 아니라 삶의 무게가 실린 절규였습니다. 인천의 최미경 할머니는 기름진 고기는 피하고 대신 양념된 불고기만 드셨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워 손주들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혈당은 220, 당화혈색소는 9.8, 간 수치는 정상의 3배였습니다. 저는 나쁜 건 피하고 좋은 것만 먹은 줄 알았는데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착한 마음으로 손주에게 해주던 음식이 오히려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이 모든 이야기는 한 가지 교훈을 줍니다. 착각은 언제나 가장 위험합니다. 삼겹살보다 목살이 낫다고 믿는 순간, 오리가 보양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양념된 고기가 덜 해롭다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방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심이 결국 병원 침대 위에서의 후회로 이어집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알았으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후회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수많은 어르신들의 삶에서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위험한 고기를 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채울 건강한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다행히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곁에 있고 조금의 습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겹살 대신 닭가슴살입니다. 닭가슴살은 지방이 삼겹살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으며 단백질은 2배 이상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닭가슴살은 맛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올리브 오일에 살짝 구워 소금과 후추만 뿌려도 충분히 고소하고
담백합니다. 무엇보다 닭가슴살을 먹고 나서 혈관이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직접 느껴보신다면 맛보다 건강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살 대신 고등어입니다. 고등어 한 마리에는 하루에 필요한 오메가3 지방산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3는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혈관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많은 연구 결과 주 2회 고등어를 먹는 사람은 심장병 위험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게다가 고등어는 한국인에게 친숙한 음식입니다. 간단히 소금구이로만 해도 깊은 풍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리고기 대신 소고기, 홍두깨살입니다. 홍두깨살은 지방이 적고 철분이 많아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좋습니다. 근육을 지켜주고 빈혈을 예방하며 소화도 잘 됩니다. 중요한 것은 조리 방법입니다. 오리 백숙처럼 기름진 국물로 먹지 말고 기름기를 최대한 줄여 구워 드셔야 합니다. 그렇게만 해도 오리보다 훨씬 안전하게 단백질과 영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양념된 고기 대신 소금구이입니다. 갈비나 불고기를 양념으로 재우지 않고 소금만 살짝 뿌려 구우면 됩니다. 양념 속 설탕과 무엇, 나트륨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맛이 없어 허전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고기 본연의 맛이 오히려 훨씬 풍부하게 느껴집니다. 더구나 혈당과 혈압이 안정되면 몸이 편안해지고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조리법의 중요성입니다. 튀기면 지방이 몇 배로 늘어나고 양념을 많이 하면 설탕과 나트륨이 쌓입니다. 대신 삶거나 구워서 드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단순하지만 이 차이가 수명을 10년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보아온 변화는 놀라울 정도로 빠릅니다. 삼겹살을 끊고 닭가슴살로 바꾼 지 한 달 만에 혈압이 내려간 어르신, 목살 대신 생선을 먹고 콜레스테롤이 절반으로 줄어든 할머니, 오리고기를 끊고 신장 수치가 회복된 환자, 양념된 고기를 줄이고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온 분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었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 속 고기를 바꾸는 작은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더 오래 웃고 싶으신가요?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오래 만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결심하십시오. 삼겹살 대신 닭가슴살, 목살 대신 고등어, 오리 대신 홍두깨살, 양념 대신 소금구이. 단순한 4가지 바꿔치기가 여러분의 10년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도 늦지 않았다는 믿음입니다. 70세든 80세든 심지어 이미 병이 진행 중이어도 몸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오늘부터 바꾸면 내일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건강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께 4가지 위험한 고기와 4가지 건강한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의 태도, 가족을 향한 사랑, 그리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손주 결혼식을 보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은 가혹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매일 먹는 한 끼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오늘 삼겹살을 즐기고 내일 쓰러져 병원 침대에 누울 것인지, 아니면 닭가슴살로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10년을 더 건강하게 살 것인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 후회의 말은 너무 늦은 순간에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이라도 바꾸면 손주와 손을 잡고 공원을 걸을 수 있고 여행을 떠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음식은 우리의 가장 큰 약이 될 수도 가장 무서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탁을 바꾸십시오. 삼겹살 대신 닭가슴살, 목살 대신 고등어, 오리 대신 홍두깨살, 양념 대신 소금구이. 단순한 선택이지만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단순히 의학적 사실로만 전달하고 싶지 않습니다. 의사로서 그리고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진심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숫자로만 계산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 함께 웃고 나누는 순간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만약 오늘의 작은 선택으로 그 시간을 더 늘릴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값진 투자는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운명이 아닙니다. 건강은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올바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셨다는 것 자체가 변화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뿐입니다. 오늘 냉장고를 열어 위험한 고기를 치우고 건강한 대안을 채워 넣으십시오. 내일부터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더 오래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점입니다. 여러분의 선택 하나가 10년을 더 건강하게, 10년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앞으로도 소중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주변 어르신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 건강은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올바른 선택을 하시고 가족과 더 오래, 더 행복하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단 3분 만에 기억력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분명히 아는 단어인데 입 안에서만 맴돌다가 끝내 나오지 않아 대화가 끊겨버린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원인이 단순히 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지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하루 5분, 손끝으로 가볍게 눌러주는 단순한 동작만으로 기억력과 말하기 능력을 되살릴 수 있는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뇌와 기억을 연구해 온 신경과 전문의입니다. 그러나 이 여정은 연구실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제 가족의 아픈 기억에서 출발했습니다. 25년 전 어머니와 차를 마시던 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제 얼굴을 바라보시더니 머뭇거리며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누구니? 그 순간 제 가슴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아들로서 저는 눈물이 쏟아졌고 의사로서 저는 반드시 답을 찾아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기억이 사라지는 진짜 이유를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누구도 쉽게 믿기 힘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는 대부분의 원인은 뇌세포가 죽어서가 아니라 뇌로 가는 혈류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정밀하고 복잡한 기관이라도
뇌는 결국 엔진과 같습니다. 작동하기 위해서는 연료가 필요합니다. 혈액이 산소와 영양분을 실어 나르지 못하면 뇌는 점점 둔해지고 기억은 희미해지며 하고 싶은 말조차 깊은 곳에 갇혀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좋은 소식은 이 흐름은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뇌로 가는 길은 완전히 막혀버린 일방 통행로가 아닙니다. 작은 자극으로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기억은 돌아오고 말은 다시 흘러나옵니다. 저는 수백 명의 환자들이 단 몇 분의 간단한 실천만으로 눈빛이 밝아지고 목소리가 또렷해지며 자신감을 되찾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기억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길을 잃었을 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래.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핑계일 뿐입니다. 만약 나이가 원인이라면 왜 어떤 분들은 80이 넘어도 전화번호를 또렷하게 기억하는데 어떤 분들은 60에도 일상적인 기억을 잃어버릴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하냐, 막혀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이제 몇 분 뒤면 저는 단순히 왜 기억력이 떨어지는지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이 직접 따라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약도,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손끝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아마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아, 나는 아직 괜찮구나. 내 기억은 되돌아올 수 있구나.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억은 왜 사라질까요?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당연히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나이만이 원인일까요? 실제로 환자들을 살펴보면 같은 연령대임에도 어떤 분은 여전히 명확한 기억력과 집중력을 유지하고 또 다른 분은 대화조차 이어가기 힘들어합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뇌로 가는 혈류, 즉 피의 흐름에 있습니다. 뇌는 하루 24시간,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모든 과정은 뇌에서 일어나지만 이 과정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 공급의 통로가 바로 피, 혈류입니다. 피가 도달하지 못하는 순간 뇌는 활동을 멈추고 기억은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세포가 죽어서가 아니라 세포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 한 분은 65세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늘 머리가 하얘진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중요한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대화 도중 단어가 막혀버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MRI 검사에서는 심각한 뇌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뇌혈류 검사에서 피가 원활히 흐르지 않는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그의 기억력 문제는 세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혈액 공급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과학적 근거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면 단기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히포참풋 부위의 활성도가 급격히 떨어진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혈류가 정상적으로 흐르면 뇌파가 안정되고 정보 저장 능력이 회복되지만 혈류가 줄어들면 단순한 단어조차 떠올리기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이 단어가 혀끝에 걸려 나오지 않는다는 경험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뇌가 늙어서가 아니라 뇌로 가는 피의 길이 잠시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목, 어깨, 등과 같은 부위가 뻣뻣하게 굳으면 그곳을 지나는 혈관이 눌리면서 뇌로 가는 피가 줄어듭니다. 결국 기억력 저하는 몸의 경직과 순환의 문제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과정은 되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길이 막혀 있다면 다시 열면 됩니다. 혈류는 살아있는 강과 같아서 조금만 자극해주면 다시 흐를 수 있습니다. 저는 임상 현장에서 이 단순한 원리를 확인했습니다. 몇 분간 특정 부위를 자극하자 환자들의 눈이 반짝이고 말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기억은 나이가 아니라 혈류의 문제라는 것을요.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간단할까? 피가 흐른다고 기억이 되살아날까? 네, 그렇습니다.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예민하고 정직한 기관입니다. 피가 닿으면 바로 반응하고 피가 막히면 즉각 침묵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단순한 원리를 잊고 모든 원인을 나의 탓으로만 돌린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기억력이 떨어지는 진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뇌로 가는 혈류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또렷하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갈림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피가 막히는 길목, 바로 여기서 기억의 운명이 갈립니다. 뇌로 가는 혈류는 단순히 머릿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을 지나 어깨를 거쳐 등까지 우리 몸 전체의 혈관망을 따라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길목 중 단 하나라도 막히면 뇌는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결국 기억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발견한 가장 중요한 지점은 귀 뒤쪽, 목덜미 아래 움푹 들어간 자리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풍지혈이라 부르고 신경학에서는 뇌혈류가 집중적으로 모이는 관문으로 설명합니다. 이 작은 지점이 굳어버리면 피는 더 이상 위로 오르지 못합니다. 그러면 단어가 떠오르지 않고 대화가 끊기며 집중력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 이 지점은 우리의 생활 습관 때문에 쉽게 막힙니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보며 고개를 숙이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으면 목과 어깨의 근육이 단단히 수축됩니다. 근육이 단단해진다는 것은 단순한 뻣뻣함이 아니라 혈류의 통로가 압박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결국 뇌로 가는 길목이 서서히 좁아지고 기억이 길을 잃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풍지혈만이 유일한 길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깨 역시 뇌로 가는 피의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어깨가 굳으면 혈류는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어깨가 늘 무겁다, 등이 결린다고 말할 때 단순히 근육통이 아니라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한 가지 자주 놓치는 길목은 바로 목입니다. 고개를 숙인 채 오랜 시간 책이나 스마트폰을 보면 목 뒤 근육이 점점 뻣뻣해집니다. 그 사이로 지나가는 혈관은 압박을 받아 혈류 속도가 느려지고 결국 뇌는 필요한 연료를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현상은 더 쉽게 일어나고 그 결과 기억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것입니다. 과학적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영국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목과 어깨의 근육 긴장이 심할수록 뇌혈류 속도가 최대 20% 이상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근육이 뻣뻣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차이가 기억을 선명하게 만들 수도 흐릿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임상 현장에서 환자들에게 귀 뒤쪽 풍지혈을 자극하거나
어깨와 등을 풀어주라고 권했습니다. 놀랍게도 단 몇 분 뒤 환자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말투가 또렷해지며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마치 막혔던 강물이 다시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처럼 뇌로 가는 길이 열리자 기억이 되살아나는 순간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고개를 살짝 돌려보세요. 목 뒤와 어깨가 뻣뻣하지 않으신가요? 혹은 귀 뒤쪽을 눌렀을 때 딱딱하게 굳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미 기억으로 가는 길목이 좁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길은 다시 열 수 있고 피는 다시 흐를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저는 곧 여러분께 직접 알려드릴 것입니다. 기억을 되찾는 첫걸음은 길목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피의 흐름이 막히는 순간 기억은 함께 멈추지만 그 흐름을 다시 열어주면 기억은 언제든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뇌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다만 길을 열어달라고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되찾는 방법 3가지. 이제부터는 막힌 길을 어떻게 다시 열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력 저하를 두려워하지만 사실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특별한 약도 비싼 장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손끝과 작은 움직임만으로 뇌로 가는 혈류를 열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권하고 실제로 효과를 확인했던 3가지 방법을 지금부터 차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귀 뒤쪽 풍지혈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풍지혈은 목과 머리가 만나는 지점, 귀 뒤쪽 움푹 들어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을 양손 검지나 중지로 부드럽게 눌러주며 원을 그리듯 10초간 마사지해 보세요. 처음에는 별다른 느낌이 없을 수 있지만 30초 정도 지나면 머리가 맑아지고 눈이 또렷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목덜미가 시원해지거나 등까지 따뜻해진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이 단순한 동작은 단순한 마사지가 아닙니다. 뇌로 가는 혈류의 관문을 다시 여는 열쇠이자 기억을 깨우는 첫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등을 풀어주는 자극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력하면 머리만 떠올리지만 실제로 머리로 가는 혈류는 어깨와 등을 거쳐 올라갑니다. 등이 굳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피가 위로 올라가는 길이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효자손이나 긴 손잡이가 달린 빗만 있으면 됩니다. 옷은 얇게 입고 등을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듯 천천히 문질러 주세요. 좌우를 번갈아가며 30초씩 총 2~3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동작을 하면 등 전체가 따뜻해지고 숨이 깊어지며 눈이 맑아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실제로 환자들 중에는 어깨 위에 얹힌 돌덩이가 떨어진 것 같다거나 목까지 시원해졌다고 표현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단순한 습관이 뇌로 가는 혈류를 활짝 열어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목 스트레칭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거나 높은 베개를 베고 자면서 목 근육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굳은 목을 풀어주면 뇌로 가는 혈류 속도가 빨라지고 집중력과 말하기 능력이 놀라울 만큼 개선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의자에 바르게 앉아 어깨에 힘을 빼고 고개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기울여 귀가 어깨에 가까워지도록 10초 유지합니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 이번에는 왼쪽으로 10초. 이어서 고개를 뒤로 젖히며 어깨를 펴고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살짝 눌러줍니다. 이때 시선은 천장을 향하세요. 이 자세는 목과 어깨 사이 혈류 통로를 열어주는 스트레칭으로
끝나고 나면 머리가 가벼워지고 눈이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단 5분만 투자하면 충분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한 달 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이 단순히 풍지혈을 눌러주고 등을 풀고 목을 스트레칭하는 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지는 모습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머리가 가벼워졌다. 집중이 잘 된다. 말이 끊기지 않는다는 피드백을 들을 때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기억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길을 열어주길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요. 여러분도 오늘 영상을 보신 뒤 당장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 뒤를 눌러주고 등을 풀고 목을 돌려주는 작은 동작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리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머릿속 깊이 잠들어 있던 기억이 다시 깨어나는 순간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습관의 함정. 이제는 기억을 망가뜨리는 원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극법과 스트레칭을 실천해도 매일 반복되는 나쁜 습관을 그대로 두면 기억은 여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력 저하의 진짜 적은 나이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스마트폰입니다. 요즘 세대뿐 아니라 어르신들까지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계십니다. 문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작은 화면을 오래 바라본다는 점입니다. 이 자세는 목 뒤 근육을 과도하게 긴장시키고 풍지혈을 눌러 혈류를 차단합니다. 일본 도쿄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고개 숙인 채 사용할 경우 뇌로 가는 혈류가 15%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단어가 자꾸 막히고 대화가 끊기는 원인은 단순히 나이가 아니라 이 습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화면을 눈높이에 맞추고 고개를 세운 상태로 보시는 습관으로 바꿔야 합니다. 두 번째 습관은 높은 베개입니다. 많은 분들이 푹신하고 높은 베개에서 자야 숙면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높은 베개는 밤새도록 뇌로 가는 혈류를 차단하는 함정입니다. 경희대 의과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높은 베개를 사용할 경우 수면 중 뇌혈류 속도가 최대 20%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무겁거나 눈이 침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억을 살리고 싶다면 머리와 목이 일직선이 되도록 낮은 베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습관은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드라마를 보거나 뉴스를 시청하면서 소파에 깊숙이 파묻혀 2~3시간을 꼼짝 않고 앉아 있으면 등과 어깨, 목 근육이 모두 굳어 혈류가 막힙니다. 서울대 노인의학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같은 자세로 앉아 있는 노인의 70%가 기억력 저하와 집중력 감소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광고 시간마다 단 1분이라도 일어나 어깨를 돌리고 목을 스트레칭하면 혈류가 회복되어 기억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 일상에 깊이 배어 있는 세 가지 습관, 스마트폰을 고개 숙여보는 습관, 높은 베개에서 자는 습관,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있는 습관. 은둔해 보이지 않게 우리의 기억을 갉아먹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습관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기억은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임상에서 만난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운동을 열심히 해머이 해도 기억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습관을 고치고 나서부터는 달라졌습니다. 하루 10분도 채 되지 않는 작은 변화가 한 달 뒤에는 또렷한 기억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74세 환자 한 분은 베개를 바꾸고 TV 시청 중 매번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신 뒤
예전에는 외우지 못하던 전화번호를 자연스럽게 기억해 내셨습니다. 그분은 울먹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머리가 아직 살아있구나. 다시 나를 되찾은 것 같아요. 기억을 지키는 싸움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치료법도 값비싼 약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는 작은 실천이 우리의 뇌를 지켜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신지가 기억력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눈높이에 올려보세요. 오늘 밤 베개를 낮춰보세요. TV를 보다가 광고가 나오면 자리에서 일어나 어깨를 돌려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10년 젊은 기억력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기억을 지키는 약속.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고 있어도 꾸준히 실천하지 않으면 변화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기억력 회복은 의지가 아니라 습관의 힘에서 나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작게, 그러나 매일 하라라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만난 한 70대 어르신은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풍지혈 마사지와 목 스트레칭을 시작했지만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잊어버리고 포기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변화한 순간은 실천표를 만들었을 때였습니다. 냉장고, 거울, 화장실 문 같은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월요일엔 풍지혈, 화요일엔 등 풀기, 수요일엔 목 스트레칭. 이렇게 요일별로 적어두신 겁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주가 지나자 그분은 이젠 TV를 보다가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저절로 떠오른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표 한 장이 뇌를 깨우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또 다른 환자 74세 이종섭 어르신은 더 극적인 경험을 하셨습니다. 평소엔 스마트폰 없이는 전화 한 통도 걸지 못하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외출 중에 휴대폰 배터리가 꺼져버렸습니다. 순간 당황했지만 집으로 돌아와 집 전화를 들고 숫자를 하나씩 눌러 내려갔습니다. 놀랍게도 손가락이 스스로 움직였고 아들의 전화번호가 자리마다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신호음이 울리고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자 눈물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아, 내가 아직 괜찮구나. 내 머리가 다시 살아났구나. 이것은 단순히 숫자를 기억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다시 찾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기억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TV를 보다가 잠깐 고개를 돌리고 어깨를 풀어보세요. 내일 아침 귀 뒤를 눌러 풍지혈을 자극해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머릿속 깊이 잠들어 있던 기억을 깨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크고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지만 꾸준한 반복입니다. 저는 30년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 확신합니다. 기억을 지키는 힘은 매일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작은 실천을 반복하며 가족과 함께 웃고 대화하는 순간이 곧 최고의 뇌 훈련입니다. 기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려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기억을 지켜주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억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